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가을 추수철을 맞아 김대감댁 마당은 볕단으로 가득했습니다. 김대감네 머슴인 돌쇠는 아침부터 도리깨를 휘두르고 있었지요. 볕단이 참 많기도 하구나. 오늘은 하루 종일 탈곡을 해야거서. 돌쇠는 묵묵히 도리깨를 휘둘렀습니다. 헌데 휘두르는 자세가 범상치 않았지요. 어디선가 제대로 배운 듯 정확하고 힘이 실렸답니다. 돌쇠야, 이리 와서 국이나 한 그릇 먹고 가거라. 새벽부터 일하는데 뭐라도 먹어야 힘이 나지 않겠느냐. 고마워서 어쩝니까? 성주댁 아니었으면 이 돌쇠 벌써 굶어 죽고도 남았습니다. 돌쇠는 사발의 국물을 후루룩 들이켰습니다. 뜨끈하게 몸을 데운 돌쇠는 해가 질 때까지 그 많은 곡식을 다 털었지요. 하이고, 이제야 다 끝났구나. 김대감은 큰 일을 마친 하인들에게 술상을 베풀었답니다. 하인들은 웃고 떠들고 잔치를 벌였지요. 그 중에는 돌쇠가 짝사랑하는 연희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희에게 꼭 내 마음을 전해야지. 결심한 돌쇠는 손에 든 술을 벌컥 들이켰지요. 술 기운이 차오르니 없던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돌쇠는 마침내 이를 악물고 연희 곁으로 다가갔지요. 연희야, 저기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런 한가한 시간 없으니 딴 사람한테 가보시지요. 알겠다, 연희야. 귀찮게 해서 미안타. 돌쇠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뒤통수를 긁었습니다. 그 웃음 뒤로는 술기운보다 더 쓰린 마음이 숨겨져 있었지요. 방으로 돌아온 돌쇠는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서른이 되도록 외롭기만 하구나. 대체 언제 나는 내 짝이 생길까? 돌쇠는 새벽부터 낫을 들고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초점이 없고 손놀림은 기계처럼 멍하니 움직이고 있었지요. 돌쇠야, 오늘따라 왜 이리 맥이 없느냐. 그냥 좀 힘이 없네요. 돌쇠를 물끄러미 지켜보던 성주댁은 불쑥 물었지요. 돌쇠야, 너 혹시 연희 좋아하냐? 아이고, 성주댁. 무슨 말씀을 그리 갑자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돌쇠가 기겁을 했지요. 헌데 성주댁은 그 주름진 손으로 돌쇠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리 쭈뼛거려선 평생 가도 마음을 못 전하겠다 이거사. 사람 마음은 담아두기만 하면 곰팡이나 나는 법이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 심정을 내놔야지 않겠니? 그날 이후로 돌쇠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신 밤이면 밤마다 작은 칼을 들고 나무빗을 깎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돌쇠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답니다. 마침내 완성된 빗을 들고 돌쇠는 연희를 기다렸지요. 이번엔 꼭 내 마음을 전할 것이요. 헌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연희가 나타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닭장에서 졸고 있던 수탈기 고양이에게 걸리고 말았지요. 아니, 이놈의 닭이 왜 이런다야. 돌쇠절이 확 꺼지거라 좀. 수탈기 튀어나오니 그만 돌쇠는 온몸이 닭똥투성이가 되고 말았지요. 주변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뒤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때마침 나타난 연희는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더러워라. 이 바보 머슴, 가까이 오지 마시오. 결국 연희는 코를 막으며 도망쳤지요. 돌쇠의 손에 들린 나무빗은 그대로 땅에 떨어져 진흙탕에 묻혔습니다. 그래도 포기 안 할겨. 두고 봐라. 이 돌쇠는 한다면 하는 머슴이요. 이틀 후 돌쇠는 새벽부터 산에 올라 가장 예쁜 들으로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연희가 지나갈 길목에서 기다렸지요. 연희야, 이걸 받아주라. 이것이 내 마음이요. 헌데 꽃다발 속에 숨어있던 벌이 나타났습니다. 이 벌은 그대로 연희의 볼을 쏘고 말았지요. 아이고 아파라. 하여간 돌쇠랑 엮이면 되는 게 없어. 연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답니다. 지나가던 다른 하인들이 이 광경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지요. 보아라, 돌쇠 저것이 또 연희를 골탕 먹였구나.
내가 한 번은 참아도 두 번은 못 참아요. 자꾸 날 괴롭히면 대감님께 아뢰겠소. 아니, 난 그게 아니라 허나 연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답니다. 볼이 팅팅 부었으니 된장이라도 찾으러 갔지요. 혼자 남은 돌쇠는 얼굴을 푹 떨궜습니다. 그렇게 돌쇠가 떠난 후에도 하인들의 웃음소리가 한참 동안 이어졌지요. 한편 김대감은 이 광경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머슴이 평소에도 저리 성실한가? 돌쇠가 좀 바보 같아도 일만큼은 누구보다 성실합니다. 김대감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김대감의 부름을 받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네가 이 집에서 가장 성실하다 하여 불렀느니라. 강원도 강릉에 손님을 좀 보내야 하니 네가 다녀와야겠구나. 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릉이라면 못해도 일주일 거리였지요. 그 먼 길을 귀한 손님을 데리고 가야 한다니요. 그런 중요한 일을 소인이 맡아도 되겠습니까? 그래, 내일 새벽에 출발하거라. 돌쇠는 꾸벅절을 하고 물러갔지요. 거기엔 평소에 덜 떨어진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하기사 돌쇠는 일을 할 때는 딱 부러졌으니까요. 다른 하인들은 멀찍이 서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놈이 무슨 중요한 심부름을 한다고? 바보 머슴은 꼼짝없이 산적에게 잡힐 것이요. 그때 근처를 지나던 옥화 씨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마침 돌쇠의 단단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지요. 햇살에 그을린 목덜미와 넓은 어깨가 참으로 듬직해 보였답니다. 저 머슴은 누구길래 저리도 당당할까? 자기 험담에도 들은 척도 않는구나. 옥화는 돌쇠를 눈에 새기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돌쇠는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는 연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지요. 내일이면 이제 떠나야 하는구나. 고백도 한 번 못했으니 그것이 한이로다. 한편 돌쇠를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옥화 씨였지요. 옥화는 한숨 짓는 돌쇠를 훔쳐보다가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돌쇠는 거세진 눈보라를 뚫고 가마를 이끌었습니다. 가마꾼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요. 저 앞에서 좀 쉬었다 가지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돌쇠와 가마꾼들이 큰 나무 그늘에 도착했을 때였지요.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복면을 한 산적 다섯이 가마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지요. 이런 산적들의 습격이라니. 내 이럴 줄 알았다. 가마가 다 뭐야? 걸음아 날 살려라. 하인들은 가마를 팽개치고 꽁지가 빠지게 달아났습니다. 가마 옆에 남은 사람은 돌쇠뿐이었지요. 돌쇠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때 가마가 열리더니 한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옥화였습니다. 감히 누구길래 양반가의 가마를 습격하느냐? 당장 물러나거라. 옥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요. 산적들은 비웃으며 가마에 다가왔습니다. 양반 가문의 규수라니 횡재했구나. 몸값을 받아야겠으니 얌전히 따라오거라. 돌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물론 도망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지요. 이놈들. 날 상대하기 전엔 가마는 꿈도 꾸지 말거라. 돌쇠는 단단한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산적들을 향해 달려갔지요. 이놈들. 이리 와서 나와 싸워보거라. 아니 저건 웬 놈이냐? 그 순간 돌쇠는 나뭇가지로 옆의 나무를 후려쳤습니다. 눈이 쏟아지면서 산적들의 시선이 흩어졌지요. 혼란 속의 돌쇠는 옥화의 손을 잡았지요. 옥화 아씨, 저를 믿고 따라오시오. 빨리. 돌쇠는 옥화를 등에 업고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렸습니다. 산적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지요. 이내 눈보라가 두 사람의 흔적을 지워주었습니다. 옥화를 업은 돌쇠는 깊은 숲속을 달렸지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다행히 작은 동굴을 발견할 수 있었답니다. 잠시 이곳에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무 춥구나. 옥화는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지요. 허나 돌쇠는 불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산적들이 발견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옥화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자신의 겉옷을 벗었지요. 옥화 씨, 이것을 덮으셔요. 성주댁이 주신 옷이라 따뜻하옵니다. 돌쇠 너는 어쩌려고? 소희는 괜찮사옵니다. 그러나 옥화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옥화 씨, 송구하오나 손과 발이 얼어붙으면 위험하옵니다. 제가 문질러 드려도 되겠사옵니까? 옥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머슴에게 몸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허나 지금은 너무나도 추웠지요. 그래 부탁한다. 걱정 마세요. 소희는 단지아 씨의 건강이 걱정입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옥화의 손을 감쌌습니다. 옥화는 처음 느껴보는 감각에 당황했지요. 허나 점차 따뜻해지는 손끝에 안도했습니다. 고맙다. 덕분에 좀 살 것 같구나. 아씨가 나아져서 다행입니다. 옥화는 돌쇠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돌쇠의 눈은 맑고 진실되어 보였지요. 네가 나를 구했구나. 아버님이 반드시 상을 내리실 것이야. 돌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으로 옥화의 발을 문지르기 시작했지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추위 속에서 서로를 의지할 뿐이었습니다. 이틀 후 김대감 집 마당은 옥화의 귀환 소식에 들썩였습니다. 돌쇠는 옥화를 안전하게 데려왔지요. 그 머슴이 내 목숨을 구했다고. 아버님, 돌쇠는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저를 구했어요. 참으로 용감한 사내로구나. 돌쇠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눈은 휘둥그레해졌습니다. 그야 낡은 이부자리가 아니라 비단 이불에서 자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헌데 어째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요. 대감마님의 명으로 데리러 왔어요. 당장 사랑채로 오시랍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잘못은 무슨. 아씨를 구한 공로로 대감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연희는 비단옷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사랑채에 도착한 돌쇠는 더 크게 놀라고 말았지요. 김대감이 돌쇠에게 많은 돈과 쌀을 내렸으니까요. 소인이 감히 이런 큰 상을 받을 자격이 있을지. 아니다. 네가 내 딸의 목숨을 구했다. 그래, 돌쇠야. 넌 받을 자격이 있어. 옥화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머슴 일은 관두거라. 넌 앞으로 우리 옥화의 호위무사가 될 것이야. 참말이십니까? 참으로 영광입니다요. 돌쇠의 가슴에 자부심이 피어올랐지요. 그러자 멀리서 다른 하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바보 머슴이 이제는 양반처럼 대접받는구나. 참으로 놀랄 일이 아니겠어? 며칠 후 돌쇠는 다시 김대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들어오너라. 돌쇠야. 김대감 옆에는 나이 지긋한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강인한 체격이 범상치 않았지요. 그는 돌쇠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김대감, 이런 어린 놈을 제게 맡기시다니요. 이 몸이 30년 동안 단련한 무예를 이런 머슴에게 가르치라 하시니. 최사범, 내 딸의 목숨을 구한 녀석이요. 돌쇠야, 나는 네 충성심과 용기를 믿는다. 이제부터 최사범에게 무예와 예법을 배우도록 하라. 자세가 엉망이다. 다시. 아침부터 시작된 훈련은 해가 중천에 떠도 계속되었지요. 최사부의 가르침은 엄격했지만 돌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기가 있구나. 하지만 아직 멀었다. 내일은 더 일찍 나오너라. 시간이 흐를수록 돌쇠의 실력은 놀랍게 발전했습니다. 돌쇠는 최사부의 가르침을 빠르게 흡수했지요. 어느 날 최사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내 실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제 진짜 무예의 비법을 가르쳐 주마. 감사합니다, 사범님. 며칠 후 밤이었습니다. 돌쇠는 옥화의 부름을 받고 조심스레 후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몰래 오라는 말에 돌쇠는 살금살금 걸음을 걸었지요. 오실 줄 알았어요? 옥화 씨,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것은 위험하옵니다. 소인은 그저 천한 머슴일 뿐입니다. 산속에서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손길을 잊을 수 없었어요. 당신은 이제 그저 머슴이 아니에요. 달빛 아래 옥화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돌쇠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지요. 나를 구해주는 이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어요. 두 사람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신분의 경계를 넘어 두 마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옥화가 이웃 마을 친척을 방문할 때 돌쇠가 호의를 맡게 되었지요.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옥화 씨, 곧 큰 비가 내릴 것 같습니다.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돌쇠의 예상대로 곧 천둥 소리와 함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옥화의 가마는 빗속에서 흔들렸고 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이 되었지요.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이 근처 산장으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간신히 산장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냥꾼의 산장은 비어 있었지만 지붕에서는 빗물이 새고 있었지요. 추워요. 옥화는 떨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마른 나뭇가지로 불을 피웠습니다. 옥화 씨, 옷이 젖어 있으면 병이 납니다. 저쪽에 담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갈아입으시는 동안 밖에 나가 있겠습니다. 돌쇠는 얼굴을 붉히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옥화가 그를 불렀습니다. 들어오세요. 당신도 옷을 말려야 해요. 작은 산장 안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옥화는 담요를 두르고 있었고 돌쇠는 불 가까이에서 옷을 말리고 있었지요.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가까이 앉게 되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다가 옥화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 나의 혼처를 정하셨어요. 이웃 고을, 양반가의 아들이지요. 돌쇠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허나 내색하지 않았지요. 축하드립니다. 좋은 분을 만나실 겁니다. 하지만 난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그저 가문의 명예를 위해 시집가는 것이지요. 돌쇠는 옥화의 눈에서 슬픔을 보았습니다. 돌쇠, 당신은 자유롭게 살고 싶지 않나요? 아무런 신분의 제약 없이 말이에요.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위치에 감사합니다. 이게 다 대감마님과 옥화 씨 덕분이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주인과 하인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 옥화의 혼사 소식이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돌쇠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지요. 돌쇠야, 들어오너라. 부르셨습니까, 대감마님? 그 자리엔 김대감과 최사부가 있었습니다. 옥화의 혼처를 이웃 고을 박판서 가문으로 정했다. 다음 달 초에 혼례를 치를 예정이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으려 했었지요. 축하드립니다. 옥화 씨의 앞날에 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돌쇠가 밖으로 나오는데 최사부가 따라왔지요. 박판서 가문에 대한 소문을 들었느냐? 아니요. 어떤 소문입니까? 그 가문은 겉으로는 번듯하나 사실은 재정이 바닥났다고 한다. 그런 주제의 권세를 탐하여 김대감의 재산과 영향력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지. 돌쇠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오랜 친구가 그 고을 관아에 있어 이런 소식을 전해왔다. 그들은 옥화 아씨를 얻은 후 김대감을 제거하고 나중에는 옥화 아씨마저 해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감마님께 즉시 알려야 합니다.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없다. 소문만으로 혼사를 깨뜨릴 수는 없지.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돌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가 박판서 댁에 잠입하겠습니다. 가서 음모의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최사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돌쇠야, 이 임무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도 가겠느냐? 제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며칠 후 돌쇠는 박판서 가문의 하인으로 변장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시간, 돌쇠는 조심스레 박판서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반드시 이곳에 있을 것이다. 서재 안은 책과 서류로 가득했습니다. 돌쇠는 촛불을 조심스레 들고 서류들을 살폈지요. 한참을 찾던 중 그는 특별히 자물쇠로 잠긴 서랍을 발견했습니다. 돌쇠는 서랍 안에서 붉은 끈으로 묶인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첫 번째 편지를 펼쳤지요. 아니 이럴 수가. 참으로 천인공노할 놈들이로구나.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판서가 조정의 반대파와 결탁하여 김대감의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이었지요. 거기다 나중엔 옥화마저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의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이런 악한들 결코 용서할 수 없다.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편지를 품에 넣고 몸을 날렸지요. 허나 바깥에 무사들까지 몰려드니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재빨리 그 틈을 타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무사들은 고함을 지르고 활을 쏘며 돌쇠를 추적했습니다. 돌쇠는 몸을 날려 담장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때 화살 한 발이 날아와 어깨에 밝히고 말았지요. 이런. 고통을 참으며 돌쇠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등 뒤에서 화살이 비오듯 날아왔지요. 날이 밝아올 무렵 돌쇠는 간신히 김대감 집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품 안에는 소중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돌쇠는 상처를 치료하며 쉬었습니다. 김대감은 돌쇠의 보고를 듣고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자들이로고. 여봐라, 조정에 가야겠으니 가마를 준비하거라. 박판서 가문과의 혼사는 파기되었지요. 마침내 그들의 음모는 조정에 알려져 큰 파문을 일으켰지요. 그날 밤 김대감은 돌쇠를 정원의 정자로 불렀습니다. 돌쇠야, 이리 완거라. 돌쇠는 공손히 김대감 앞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최사부에게 들었다. 네가 우리 가문을 위해 목숨을 걸었더구나. 대감마님, 소인은 단지 제 임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김대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생각이 어려 있었지요. 돌쇠 네가 우리 딸 옥화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허나 신분 차이란 대감인 나조차 어찌할 방법이 없구나. 돌쇠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너도 알 것이다. 예, 대감마님. 마님과 옥화 씨에게 누가 될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김대감은 돌쇠에게 큰 재물을 주겠다고 하였지요. 허나 돌쇠는 정중히 사양하고 정자를 나섰습니다. 대감마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돌쇠는 마당을 나오며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옥화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요.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보내주는 것이구나.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보다 상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돌쇠는 떠날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떠날 계획이었지요. 그때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문이 살며시 열리며 옥화가 들어왔습니다. 돌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옥화 씨, 어찌 이런 밤중에? 당신이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돌쇠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옥화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옥화 씨, 이곳에 오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내 마음속엔 돌쇠 당신뿐이에요. 옥화의 고백에 돌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저었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코아 씨는 양반가의 교수이고 저는 천안 출신입니다. 신분이 무슨 상관인가요? 내 마음은 이미 당신을 택했어요. 옥화는 달려들어 돌쇠의 품에 안겼지요. 산장에서 돌아온 후 매일 밤 당신의 모습을 그렸어요. 이 마음을 어찌 부정할 수 있겠어요? 오코아 씨, 최사부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무과에 응시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요. 돌쇠는 옥화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는 무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요. 하지만 대감마님께서 반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할 자신이 있어요. 아버지도 당신의 진심을 알고 계세요. 그저 세상의 시선이 두려우실 뿐이에요. 옥화는 돌쇠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지요. 나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달빛 아래 두 사람의 시선이 깊이 마주쳤습니다. 돌쇠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지요. 그는 옥화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무과에 도전하겠습니다. 반드시 급제하여 오코아 씨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돌쇠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날부터 돌쇠의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쇠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3번이나 무과에 낙방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여 마침내 합격했지. 너도 좌절하지 말거라. 무예 훈련과 함께 돌쇠는 글공부도 병행했습니다. 무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문과 역사 지식도 필요했지요. 옥화는 몰래 그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사실 김대감도 모르는 척하며 서재를 내주었습니다. 이번엔 손자병법을 배울 것이어요. 감사합니다, 오코아 씨. 당신이 있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며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돌쇠의 무예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었지요. 마침내 묵과 시험일이 다가왔습니다. 활쏘기 시험에서 돌쇠는 백발백중의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말타기에서는 어려운 장애물을 가뿐히 넘었지요. 검술 시험에서는 최사부에게 배운 특별한 기술로 심사관들을 놀라게 했지요. 저 젊은이의 이름이 무엇인가? 돌쇠라 하옵니다. 평민 출신이나 무예가 뛰어나옵니다. 저런 실력이라면 출신이 무슨 문제더냐? 상위권으로 합격시키라. 마침내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돌쇠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올랐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요. 대감마님, 제가 급제를 하였습니다. 돌쇠는 이제 그냥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청년 무관이 되었지요. 관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그는 김대감 앞에 섰지요. 돌쇠야, 네가 해냈구나. 내 약속대로 너와 옥화의 혼례를 허락하마. 대감마님 고맙습니다. 김대감의 눈에는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돌쇠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지요. 이젠 돌쇠가 아니라 무관이라고 불러야겠지. 무관 청년, 앞으로 내 딸을 잘 부탁한다. 돌쇠와 옥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긴 여정 끝에 그들의 사랑은 마침내 인정을 받게 되었지요. 한 달 후 김대감 댁에서는 혼례가 열렸지요. 김대감 집 마당은 늘 위에 붉은 비단과 화려한 꽃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머슴이 양반가 규수와 혼인한다는 소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요. 많은 이들이 구경하러 모여들었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무관 돌쇠는 관복을 입고 의젓한 모습으로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의 옆에는 붉은 원삼을 입은 옥화가 있었지요. 김대감은 엄숙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는구나. 이제야 제구실을 하는구나. 처음엔 싹수가 노란 줄 알았는데 이제는 괄목상대로다. 혼례 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과거 돌쇠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김대감 집 하인들은
이제 그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연희는 특히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때 바보 취급을 했던 돌쇠가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요. 돌쇠 아니? 무관나리께서 저를 기억하실까요? 물론 기억하시지. 하지만 돌쇠는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게다. 연희는 조심스레 신랑 신부에게 다가가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부러움이 섞여 있었지요. 두 분의 혼인을 축하드립니다. 무관나리, 제가 예전에 무례했던 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 말게. 자네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네. 돌쇠의 따뜻한 미소에 연희는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모두 용서한 듯 했지요.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지내주길 바라요. 잔치가 끝나고 신랑 신부는 후원에서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별빛 아래 그들은 긴 여정을 돌아보았지요. 오코아 씨,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것인지. 당신은 그 누구보다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이 조선팔도에서 누가 당신보다 더 노력을 하였겠어요? 사람은 운명보다 더 큰 사랑을 만나면 마침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돌쇠와 옥화는 서로를 붙든 손 하나로 세상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은 더 큰 인연의 씨앗이 되었지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고 두 사람의 믿음은 세상 그 자체를 바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